이게 토지 면적은 41.75평입니다. 상당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읽어보니까 뭐로 나왔나요? 재건축으로 나왔죠, 재건축. 재건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뭐를 가지고 있는 거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청산금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몇 페이지죠? 19.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재건축을 합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아파트가 철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뭘 그래합니까? 아파트하고, 그러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그래합니까? 토지만 그래야 됩니까? 아파트가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아니, 봐봐요.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단지가 있고, 5층짜리. 101동, 501호, 대지 지분, 13.6평, 501호, 33평. 뭐 갑이 소유했다니까요. 그럼 이건 당연히 있죠. 분양자격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사업이, 정비사업이 쫙쫙쫙쫙쫙 진행이 됐어. 그래서 관리청이 인가받았어. 그 드디어 건물을 왜 버린다? 철거해버린다. 건물 철거해버렸다니까. 건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매입을 하든지 경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사는 겁니까? 그죠? 이거는 조합원의 지위. 이걸 승계조합원이라고 불러요. 승계조합원. 그러니까 토지 마셔도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계조합원. 조합원의 지위를 사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사버리기 때문에 토지 마셔도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래서 물건이 이거 말고도 몇 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261을 한번 봐볼까? 자, 한번 보실래요? 동작구 사당동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표시 같아요? 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또 딱 보니까 뭡니까? 귀신 놀 거죠. 그죠? 여기 빨간색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공가처럼 겁니다. 공가.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작게 놔놓고. 그림을 보기에는 우리가 딱 보기에는 뭐로 보입니까? 재개발로 보입니까? 재건축으로 보입니까? 재개발이죠. 기반시설이 열악하잖아 지금. 그죠? 보니까 재개발입니다.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와 있어요? 도로 나와 있네. 면적이 19. 우리가 필요한 면적은 한참 모자라죠. 그죠? 그러니까 도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지하고 도로하고 가격으로 따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상관없이 가격으로 따졌을 때 대지가 평당 만약에 1,000이다. 평당 제곱미터 평당 1,000이다. 그럼 도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평당 가격이 통상 3분의 1. 네, 대지 3분의 1 정도가 그냥 시세로 형성이 돼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에 도로가 있잖아. 그죠? 근데 도로가 도시공격 시설 도로가 아니고 사도라, 사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게 1,000만 원이면 야는 평당 얼마? 한 3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19제곱미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게 얼마인데? 90인데 토지를 매각한답니다. 토지를 매각한답니다.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6,800 나왔죠? 6,800 나왔잖아. 그죠? 봐봐, 매각가. 550%잖아. 지금 이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건물이 다 철거 다 됐어요, 이거. 지금 철거는 된 게 아니죠. 철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보면 이게 자세히 안 보입니까? 도로,
길 상태하고 건물 상태가. 그죠? 정비사업이 지금 관리처분계 인가가 거의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곧 뭐 한다. 이사 다 갔어요. 공가 처리됐고, 쌍비를 벌고 아파트 들었을 거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샀겠습니까? 추정컨대 누가 샀을까? 아니, 에이, 그건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배웠는데 왜 그래? 한 70 정도, 60에서 70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샀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분양 자기가 안 주잖아. 19만 가지고 뭐 70이나, 71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토지가 누군가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가액 얼마까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되네, 그러면. 사모아가지고 90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19제곱미터를 재개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정비 지정됐어. 시간이 10년 남았어. 근데 도로만 있는 거야. 누가 팔겠대. 그러면 사가지고 그냥 재워놔도 되겠네. 그러다가 만약에 매입이 되면 분양 자격을 받고, 매입 안 되면 팔아도 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도 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옛날 그 토지 공부나 이런 데 보면요. 재개발인데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이래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공부상에 제대로 표시가 안 된 경우들 내지는 잘못 표시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 오면 임장을 꼭 한번 가보는 거, 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나와 있네요. 재개발이네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됐다는 것은 건물을 뭐하고 있다? 철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볼까요? 빌라네. 돼지. 욕 나온다. 그죠? 89죠.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얼마입니까? 89. 얼마 필요한데? 토지. 감정가 1억 6천. 경락은 516. 그러니까 뭐 2제곱미터는 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겠지. 아니면 미리 요거 받으려고 가가지고 한 병짜리를 어디 뭐 한 병짜리를 갖다 쪼개서 했든지 뭐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뭐 했겠죠. 아니면 토지를 갖다가 막 중간에 갈라가지고 불리든지 늘렸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일반 토지였다 그러면 인도가시밖에 안 나오죠. 이 가격에도 낙찰이 안 되겠죠. 근데 어디 있기 때문에 재개발 뭐가 붙어버린다? 분양자격, 분양자격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전에 정비사업에서 종류, 그 다음에 분양 자격,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누가 됐는지 단순하게 토지 소유를 할 때 토지만 가진 게 아니고 그 토지 면적, 건물 소유를 할 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되는지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어떤 부분을 할 거냐면요. 정비사업의 전체 흐름 속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때하고 조합 설립될 때하고 시공사 선정될 때하고 관리처분계획 만들어질 때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하고 가격이 다 다르겠죠. 경매 놓을 때 물건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의 시세를 분석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율. 비례율.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비례율의 숫자를 보는 게 아니고 비례율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례율을 제대로
그 이면을 잃는 법. 그 다음에 재건축에서는 무상지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상지분율. 아파트를 받았을 때 시공사들이 평형을 늘려줘야 안 늘려줘요? 늘려줍니다. 그걸 어떻게 늘려준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 다음에 그 계산법, 바로 추가 분담금을 얼마나 내놔야 되는지 하는 등등과 관련해서, 또 감정.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재건축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 끝에 내가 추가 분담금을 갖다 얼마나 내놓을지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또 잘 받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잘 나오는 물건들.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어떤 물건을 사면 감정이 또 더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일은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됐고, 여러분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힘드실 건데 집에 와서 좀 쉬시고 내일 가서 옷만 갈아입고 좀 이따 또 봅시다. 그래서 15시간 뒤에 저는 셔츠만 갈아입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뒤에 뵙기로 하고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